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이재명과 정청래의 갈등 대립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청래가 이길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민주당의 이재명 종합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불쾌감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민주당 내 이재명계와 정청래의 갈등이 사실상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은 최근 민주당으로부터 전준철 변호사 추천 보고를 받은 뒤 어떻게 이런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재명은 지난 5일 조국당이 추천한 권창녕 변호사를 2차 종합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즉, 자기 당에서 추천한 인물 대신 조국당 추천 인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동안 당내 갈등과 거리를 두던 이재명이 이번에는 정청래에 대한 불쾌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준철 변호사는 김성태 전 쌈방울그룹 회장의 횡령 사건을 변호했던 인물입니다. 김성태 회장은 별도로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재판 과정에서 이재명을 사건의 배우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친명계에서는 전준철 변호사가 이재명 죽이기에 동원됐던 인물이며 검찰 출신 법조인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명과 친청 간의 전선이 뚜렷하게 그어지고 있습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성윤 최고위원이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사실이 드러나자 이근태 의원은 이성윤 최고위원에 대해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는 이재명에 대한 배신이자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이라고 비판한 것입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영민 역시 특검 추천은 통상 법사위와 상의하는 사안인데 전혀 그런 소통이 없었다며 지도부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원주까지 나서 정청래를 전면적으로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기류도 심상치 않다고 전해집니다. 박주연 뮤지컬 감독은 시사글을 날카롭게 쓰는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에 내놓은 분석에서 이 싸움의 결말은 이재명의 패배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주연 감독의 글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부 총기 금지와 원팀을 외치며 갈라치기를 단속하던 커뮤니티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 정청래 성토에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엄밀한 지령이라도 내려온 듯 일사불란한 태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 청와대와 친명계 핵심부가 느끼는 위기감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방증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이제 숨길 여유조차 없이 정청래라는 당대표와 전면전을 선포한 듯 보입니다. 총리가 된 이후에도 당청 관계를 언론 앞에서 거론하는가 하면 대통령이 원하는 입법들은 감감무소식이라는 지적입니다. 냉정하게 판을 들여다보면 이 전쟁은 이재명의 필패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재명 스스로가 3가지 치명적인 덫을 놓았고 지금 그 덫에 본인이 그대로 걸려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첫째는 정청래를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점입니다. 그저 자신의 옆에서 마이크를 잡고 바람몰이 역할을 하는 조연 정도로 취급했겠지만 정청래는 이재명이 권력의 맛에 취해 있는 동안 당의 조직과 실권을 장악한 실세로 거듭났다는 평가입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머슴이 집문서를 챙긴 격이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주인이 잠든 사이 금고 열쇠를 바꿔 끼운 줄도 모르고 코를 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노골적으로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천권을 쥔 당대표와 대통령 중 과연 국회의원들은 누구 앞에 설 것인가라는 질문이 던져집니다. 스스로 개정해 연임이 가능해진 비대해진 당대표 권한의 칼을 결국 정청래가 쥐게 된 셈입니다. 대통령보다 다음 공천권을 쥔 사람이 더 무서운 법이라는 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 덫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기 전 자신을 위협할 만한 박내 경쟁자들을 모조리 제거했다는 점입니다. 친명 횡재, 비명 횡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견제 세력을 제거해왔습니다. 잠재적 대권 주자나 무게감 있는 원로들의 팔다리를 잘라내고 홀로 독주한 결과 지금 정청래를 견제하거나 대신 싸워줄 인물이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재명 밑에서 고개만 끄덕이는 사람들만 남아있어 정청래와 맞설 전투력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충성 경쟁만 남은 조직에서 배신은 언제나 제일 먼저 튀어나옵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패착은 검찰 권력의 거세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여당을 장악하고 관료들을 줄 세울 수 있었던 공포의 원천은 검찰의 사정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은 자신의 과거 비리를 덮기 위해 검찰의 이빨을 모조리 뽑아버렸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사 보안권을 살려보려 했지만 이미 권력의 맛을 본 정청래에게 그 칼자루를 다시 쥐어주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칼 없는 막내와 이빨 빠진 호랑이를 누가 두려워하겠느냐는 비아냥이 나옵니다. 포효는 요란한데 발톱이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버린 순간입니다. 권력은 항상 미래에 있다는 말처럼 지금 사람들의 줄은 이재명이 아니라 정청래 쪽으로 서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내려갈 길만 남았고 사정 권력도 손에 쥐지 못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이미 중수청과 공수청으로 쪼개졌고 그 결과 정청래가 기고만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이재명은 자신이 만든 검수완박과 사당화의 늪에 빠져 식물 대통령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청래는 앞으로 모든 법안과 정책의 길목을 지키며 통인료를 요구할 것이고 대통령은 그때마다 무력감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처럼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발 25% 관세 폭탄까지 터진다면 이는 정권의 위기가 아니라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전 국민적 조리돌림과 정치적 사망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지지자들에게 정청래를 욕하라는 지령을 내릴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인이 뽑아버린 권력의 송곳니가 얼마나 그리워질지 곧 알게 될 것이라는 냉소적인 평가입니다. 나라꼴은 시궁창인데 남의 집안 싸움은 여전히 구경거리라는 사실이 아이러니합니다. 결국 정청래와 이재명의 명청대전은 정청래가 이재명을 움켜쥐고 있는 형국으로 보인다는 것이 박주영 감독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